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석 같은 딸 하나를 둔 엄마입니다. 언젠가부터 자랑할 것이라곤 우리 딸 하나밖에 없네요. 이제 제 인생은 잘 마무리할 일만 남은 상태니까요. 사실 살면서 제 딸 선택에 대해 단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었어요. 제 딸 나이에 남편을 보내고 저도 이 세상에 딸하고 단둘이 남은 게 너무 두려웠거든요. 어쩌다 보니 남편에게 의지해서 살던 것들을 모두 뒤로하고 혼자서 살 세상을 앞두고 저도 약한 모습을 꽤 많이 보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안하고 부끄러운 일이죠. 남편을 보내고 몇 개월을 집에서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었거든요. 어린 딸은 제가 무슨 병이라도 온 줄 알고 엄마, 많이 아파? 병원 갈까? 할머니 집 가서 자고 와. 싫어. 엄마 옆에 있을래. 내가 밥도 다 해놨어. 무슨 밥을 다 했어. 엄마 그냥 내버려 두라니까. 엄마, 내가 잘할게. 그러니까 이제 아프지 마. 응? 네가 무슨 죄야. 미안하다, 엄마가. 고작 제 나이가 32살이었으니까요. 남편이 급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상실감에 아무것도 못하던 때 딸아이가 혼자 나서서 밥을 차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살아야겠다고 악착같이 일어섰습니다. 그때 곁에 딸아이가 없었다면 저도 남편 따라서 그냥 가야겠다고 나쁜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날로 일찍 철이 든 제 딸은 정말 어린 시절 남들 다 부리는 앙탈 한 번도 없이 씩씩하게 홀로 커졌습니다. 혹시라도 저에게 부담이 되는 일은 스스로 걸으면서 다 하더라고요. 아이가 크고 나서 혼자 등록금까지 다 해결한 걸 알고 나니 엄마로서 제가 해준 일이 아무것도 없단 생각이 들기도 하더군요. 엄마, 나 만나는 사람 생겼어. 그래? 누구냐고 안 물어봐? 네가 좋으면 엄마도 좋아. 거짓말. 다 그래놓고 반대한다던데? 네가 선택한 사람인데 엄마가 무슨 자격이 있어? 여태껏 너 혼자서 이렇게 잘 커줬는데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대견하고 고마워 우리 딸이. 나도 모르고 만났는데. 응? 무슨 사연이라도 있어? 어떻게 보면 좋은 거야. 왜? 무슨 일인데? 엄마 괜히 기죽을까봐 걱정돼서 난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은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보고 결정해도 돼. 기가 왜 죽어? 우리 딸 누구한테 보내도 아깝지, 엄만. 너 같은 며느리를 어떻게 얻어? 3대가 복을 쌓아도 너는 못 넣는 사람이야. 엄마 눈에만 그렇다니까 참. 팔불출이라 그런다. 그러라고 해. 엄마, 그 사람 한번 만나볼래? 막상 딸은 제 선택을 믿어준다고 했지만 딸이 저에게 남자 이야기를 할 정도면 얼마나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이인지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큰 결함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반대는 안 하겠다는 마음이었어요. 간단히 밥이라도 한 끼 먹어보라는 딸 제안에 저도 편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나갔습니다. 딸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은 생각으로 나간 자리였는데 제 앞에 나타난 사람은 딱 겉으로 봐도 능력이 넘치는 젊은 남자더군요. 저에게 명함 한 장을 당당히 내미는 걸 보니 부회장이란 직함이 쓰여 있었고 펀드 관련 회사의 회장 아들, 번듯한 부회장으로 이름만 검색해도 뜨는 남자였죠. 그런 사람을 제 앞에 남자친구라고 소개하니 겁부터 덜컥 나더군요. 누가 봐도 알만한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 올립니다. 미리 한 번은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아, 네. 우리 엄마 너무 놀란 것 같은데 괜찮아? 전에 본 적 있는 것 같네요, TV에서. 어떻게 둘이. 우연히 만났어, 엄마. 정말 우연이었지. 부회장님을 우연으로 만났다고? 아휴, 저도 별거 아니에요. 다 아버지 회사 운영하는 건데요. 운이 좋았던 것뿐이지 제 힘으로 이룬 게 아니라서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해나가야 할 일이 훨씬 많습니다. 겁만 조금 번지르르 해요. 아, 그러세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어머니. 제가 첫눈에 반했거든요.
반할만 하잖아요.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 사람 저희 부모님도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편견 갖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마음 놓으셨으면 하고 드리는 이야기예요. 사람 사는 거 다 알고 보면 다 똑같잖아요. 엄마, 나도 이 사람에 대해 전혀 모르고 만났거든. 그냥 사람만 믿고 만나다 보니 이렇게 괜찮은 집안 아들인 줄 몰랐어, 나도. 저희 집안은 너무 평범해서 걱정이 드네요. 괜한 걱정이세요, 어머니.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라서. 보기만 해도 윤기가 흐르는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의 곁에 딸이 있으니 평소에도 더 우아하고 예쁜 딸이지만 더 아름다운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미 성공한 한 쌍의 부부를 바라보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생전 제 삶에서 먹어본 적도 없는 고급 음식, 와인 선물까지 받아들고 고급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무슨 날인가, 꿈인지 생신지 참 헷갈리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은 아마 땡 잡았다고 당장 기분 좋게 보내도 그만이라 하겠지만 너무 차이가 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더라고요. 먹고 보고 입고 자란 것, 그 모든 게 우리 딸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미 그날 이런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도 긴장이 되는 저와는 다르게 사이가 될 부회장이란 사람은 늘 이런 걸 먹어온 것처럼 익숙하게 앉아있더라고요. 이미 그런 것부터 제 마음에 자격지심이 밀려왔습니다. 여태 반대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지만 제 생각에 결혼 하나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엄마는 한번 다시 생각해봤음 싶은데 왜 별로였어, 엄마는? 아니, 그런 집에서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그렇지. 난 네가 마음 편히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도 드라마 같은 데서 본 부자들 모습 생각했는데 되게 소탈한 성격이시더라고. 도리어 그쪽 집은 너무 괜찮은 집 여자하고 비즈니스 관계처럼 결혼하는 걸 반대하는 입장이었대. 그래? 본인들이 능력 되니까 여자 집안은 돈으로 따져 만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더라고. 그 사람도 되게 소박하고 만나보니까 특별히 재벌이라 다르다 하는 것도 없어. 물론 네 선택이 중요하지만 알아 엄마, 불안한 마음도. 근데 난 솔직히 의도한 건 아니지만 우리 어렵게 컸으니까 결혼해서까지 그런 걸 겪고 싶진 않더라고. 하늘이 알아준 거 아닐까? 딸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럴만도 하다 싶었습니다. 그간 이 어린애가 엄마를 위로하고 아픈 슬픔을 딛고 크면서 오죽 많은 일을 겪으면서 다 극복했는데 하늘도 감동에 이런 일을 준 건가 하면서 받아들이기로 했죠. 그렇게 상견례 날이 다가왔고 어찌나 긴장하고 옷을 신경 써서 입고 걱정을 했던지 아침부터 몸살이 날 정도였죠. 딸 말처럼 사돈내외는 참 편안하고 소박한 분들이시더라고요. 어떻게 봐도 재벌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별 말씀을요. 이렇게 따님을 잘 키우셔놓고. 이런 며느리 어떻게 하면 얻냐고 주변에서도 그럽니다. 제가 참 복이 많은 사람인가 싶어요. 며느리가 복덩이라 그런지 둘이 만난다고 하면서부터 사업도 더 잘 돼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도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기운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행이네요.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혼자서 참 힘드셨겠어요. 그 와중에도 애지중지 키워서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더라고요. 뭐든 잘하고 싹싹하고 생활력까지 좋고요. 우리 애가 안 놓치려고 결혼 서두른 이유를 만나보니 알겠더라고요. 아내랑 저도 빨리 보내자고 성하였어요. 풍족한 환경에서 못 키워서 그거 하나 아쉽지만 정말 제가 이날 이때까지 잔소리 한 번 한 적 없이 알아서 잘 커준 아이예요. 제 몫은 잘합니다, 정말. 제가 잘난 건 없어도 우리 딸 하나는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 문제라면 마음 쓰지 않으셔도 돼요. 각자 조금 부족한 건 채우면 그만이고 잘하는 건 더하면 되죠. 애들이 잘 살아주는 거면 충분한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게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치르며 일반인 여성과 결혼한다는 기사까지 나는 집안에 딸을 보냈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언니 딸 복 받았다. 딸이 금수저를 물었네. 부러움을 많이 샀죠. 사돈 말대로 제가 복 받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두 사람이 잘 살아만 준다면 저도 바랄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딸이 시집을 가고 난 뒤로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조차 묘하게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이미 딸은 대기업 부회장 사모님 자리에 걸맞게 많은 일정이 빠듯하게 채워져서 3개월 일정까지 미리 잡혀있는 상태더라고요. 같이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건 엄두도 못 낼 일이 돼버렸죠. 윤지야, 엄마야, 바쁘지? 엄마 미안, 한 5분밖에 시간이 안 돼 지금. 별건 아니고 엄마 반찬 좀 보내주려고. 우리 일하는 분 있어서 괜찮아. 하지 마. 그래도 너 입맛에 맞는 반찬 했는데 맛이라도 보지. 엄마가 만든 물김치 좋아하잖아. 집에서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어디 인사 다니느라. 그래? 바쁘지? 부회장 사모님인데. 인사할 때가 너무 많더라. 피곤해 정말. 오늘도 무슨 사모님들 모이는 자리에 가야 한다고 해서 미용실부터 다 들려야 해. 매일 공주놀이야. 알았어. 끊고 그럼 얼른 준비해. 결혼하고부터 딸이 제 인생에 원래 없던 사람처럼 서서히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참 허탈했습니다. 매달 딸 이름으로 송금되는 용돈만 꼬박꼬박 챙겨받는 가난한 엄마가 된 심정이랄까요. 그래서 저도 딸에게 괜히 연락 기다리고 서운해하느니 여유를 갖고 지내자는 생각이 들어 근처에 있는 스파를 끊어 다니기로 했습니다. 운동시설과 찜질방이 한 대 있어서 아침에 일찍 가서 오후에 올 수 있으니 종일 지루하기만 한 시간이 잘 가더라고요. 거기 오며 가며 인사 나누는 친구들도 몇 생기고 제 또래의 사람들과도 안면을 트고 지내니 다른 재미도 생기더군요. 그리고 거기서 만난 제 동년배 친구가 자기 딸은 결혼했다고 했지. 이미 몇 년 전에 시집 다 보내버렸지. 사위는 자주 와? 아니, 워낙 바빠서. 회사가 바빠. 그래? 나도 우리 딸은 평범한 집안에 시집 보내야겠어. 왜 갑자기? 여기 우리 같이 10시에 운동하는 팀 중에 어마어마한 집에 가정부로 일하는 여자 하나 있거든. 내 친구가 그 사람하고 친한 사이라서 나도 옆에 있다가 들었는데 거기 며느리가 수저 하나만 딸랑 들고 가난하게 시집 왔다고 그렇게 괴롭힌다는 거야. 여기서 얼마 멀지도 않아. 어떻게 괴롭히는데? 요즘도 그런 게 있어? 그렇게 썩은 걸 먹인대, 걔만 따로. 썩은 걸 준다고? 지독하네, 정말. 일부러 음식 상하게 넣어뒀다가 버리지 말라고 한대. 다 쉬어 빠진 건데 절대 안 상했다고 주라고 하고 먹인대. 끔찍해 아주.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게 좋긴 한데. 여기서 얼마 멀지도 않아. 저기 회색 벽돌집 알지?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해서 아니 하나도 안 보이잖아. 거기. 그 집? 사거리에 우뚝하게 선 그 집? 자기도 아는구나. 그래 거기. 무슨 펀드 회장이라면서? 그 여자가 맨날 죄 짓는 기분이라고 미치겠대.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을 청도껏 부려야지. 괜히 팔자 고치겠다고 시집을 보내가지고 참.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걸 참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 이야기로 들은 집은 제 딸이 시댁 식구들과 단란하게 사는 저택이었으니까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똑똑하고 지혜로운 내 딸이 가만 당하고 있을 리가 없는데 괜한 소문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또 한편으론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입을 꾹 닫고 참고 있을 딸이 보이기도 해서 걱정이 들었습니다. 찜찜한 기분을 계속 견딜 수가 없어 전 다음날 그 가정부라는 여자를 찾아가 보기로 했죠. 딸아이 엄마라고 이야기를 하면 분명 자세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을 게 뻔하니 이를 구할 명목으로 그 여자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좋은 댁에서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집이 커서 사람만 피곤해요. 며칠이나 하세요? 주 4일 가요. 집이 커서 청소도 얼마나 힘든지. 혹시 하루 이틀 일할 사람 안 필요하세요?
안 그래도 내가 팔이 너무 쑤셔서 병원 하러 가는 것도 시간이 안 나서 죽겠어요. 그래요? 그럼 언제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잘하거든요. 어머, 이쪽 일 경험 있으세요? 네, 예전에 출장 뷔페부터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웬만한 건 보고 금방 따라하고 잘해요. 그거 부탁하려고요. 저도 매일은 아닌데 몇 번씩 일이 필요할 때가 있어서. 그래요? 그럼 나 번호 하나 주고 가요. 자연스럽게 일로 접근한 뒤 몇 주를 기다렸습니다. 여전히 깜깜무소식인 딸 연락을 한참 기다려봤지만 무슨 일인지 또 잘 지낸단 문자 한 통뿐이더군요. 어쩌면 이런 연락 횟수도 저에게 들키기 싫은 무언가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 꼬리를 무는 생각이 날로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가정부로 일하는 여자에게서 저를 찾는 연락이 왔더군요. 본인이 급한 일정이 생겼는데 반나절만 저에게 맡기고 싶다고요. 흔쾌히 전 하겠다고 한 뒤 마음을 먹고 그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저택엔 저를 한 번도 부르질 않더라고요. 상견례 때 만났던 온화하고 너그러운 사돈댁이 밥 한 번 먹자는 말을 안 할 리가 없는데 말이죠. 반찬 하나도 전달하려 하면 괜찮다고 거절을 하는 탓에 딸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물가물해질 정도였죠. 결국 저는 얼굴을 잘 가리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가정부들끼리 입는 옷까지 있는 상황이라 저를 숨기기에도 좋았죠. 집에 들어가 보니 정말로 입이 똑 벌어질 정도로 분수대까지 있더라고요. 참, 이런 집에서 잘 살고만 있다면 웬만한 건 다 누리면서 살겠구나 싶었는데 막상 그 집에 가보니 시어머니가 온 집을 해집고 다니면서 지시하느라 바쁘더라고요. 이 분위기만 대충 봐도 살얼음판에서 지내겠구나 느껴졌죠. 1층 담당 누구예요? 여기 치웠어요, 아줌마? 가겠습니다, 사모님. 전 일부러 몸을 숨기기 위해 주방 쪽에서 숨어서 열심히 제 할 일을 하고 있는데 경악할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우리 건 3개 준비하고 쟤는 그냥 냄비째 줘요. 굳이 뭐 담아줄 필요도 없어. 사모님, 그건 너무 진한 거라서. 그게 뭐 충분히 먹겠더구만. 쟤 살아온 게 저런 것도 다 먹고 씩씩하게 큰 애라서 괜찮아. 세계적 기업에서 쓰레기 이렇게 많이 내놓으면 안 되지. 그리고 식탁으로 회장, 부회장, 그 여자까지 셋이서 우선 밥을 먹더니 내 딸은 마치 무슨 이 자리에 끼면 안 될 사람 마냥 나중에 혼자 나와 그 음식을 먹고 있더군요. 며칠 지나서 떡이 된 김치찌개인데 개밥인지 알 수 없는 음식을 씹어 삼키고 물을 먹는 걸 보고 손발이 떨려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이 장면을 그대로 보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라도 모르게 다 녹화해서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더군요. 이 집에 있을 시간이라곤 저녁 하나가 남은 상황이라 2번 기회가 없다는 생각에 목숨을 걸고 촬영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부로 제 딸 인생도 끝장을 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시 저녁을 차릴 준비가 되자 그 여자가 주방으로 들어오더니 우리는 저녁 가볍게 준비해줘요. 그럼 며느님은 어떻게? 쟤는 그냥 아침에 먹었던 데다가 비벼줘. 반찬 남은 것 하고 다 싹싹 긁어서 비벼줘. 어차피 버려야 될 거 꽤 많이 쌓였잖아.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그 여자 입안에다가 이 쓰레기 같은 음식을 밀어넣고 싶어지더군요. 분노가 끓었지만 잃을 게 나보단 많은 인간들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나 같은 인생하고 비할 바가 아니란 생각으로 저는 모든 이야기를 다 증거자료로 영상으로 모아뒀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제 딸을 데리고 나갈 작정이었죠. 이 집안에서 전화나 외출조차 자유롭게 못했던 이유가 모두 풀리는 것 같더군요. 저는 딸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억지로 수저를 뜨는 딸아이 손을 가만히 감쌌습니다. 그만 먹어. 엄마. 쉿, 방에서 기다려. 딸은 저를 보자마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고 전 제 딸이 먹어왔던 밥을 음식물 쓰레기에 담아 이 집에서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딸을 데리고 나가야겠다는 그 생각 하나뿐이었죠. 저는 실수로 음식물 봉지가 터져 거실 바닥에 쏟아진 척 연기를 했죠. 아이고,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온 가정부와 악독한 사돈 여자가 음식물 쓰레기를 보고 집중하는 사이 전 재빠르게 대기하고 있던 딸의 팔을 끌고 돼지우리만도 못한 그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너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미안해, 엄마. 내가 선택한 거니까 책임지고 싶었어. 엄마한테 말을 했었어야지. 네가 이러고 사는데 아무리 부잣집에 살면 무슨 소용이야. 인간답게는 살아야지. 엄마, 내가 몰랐어. 엄마 말 들을 걸. 잘못했어. 그만 울어. 이제 우리 싸워야 돼. 네가 무슨 잘못이야. 저 인간들한테 네가 당한 거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고 싹 다 알릴 거야. 엄마 절대 용서 안 한다, 저 인간들. 그렇게 딸아이 주변에 친했던 친구들 도움으로 인터넷 글부터 기자들에게 낱낱이 사진 자료와 녹취, 영상으로 제보를 시작했고 떠들썩한 이야기들이 나돌기 시작하면서 사돈댁에서 다급히 이를 막기 위해 연락이 오더군요. 심지어 몇십억까지 주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전 떳떳이 우리 딸 돈으로는 못 바꿉니다. 당신들이 한 더러운 짓 절대 안 막아지니까 돈 많죠? 막을 자신 있으면 해보든가. 나 눈에 뵈는 게 없어. 이제 끝까지 가봐. 아이고, 지금 우리 집이랑 거래하자는 거예요? 왜? 돈이 부족해? 그럼 더 줄게. 더 주면 될 거 아니야. 일단은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해요. 돈 얘기 먼저 꺼낼 걸 알고 있었지만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 여자는 돈이면 된다는 생각으로 사람을 짓밟고 그 위에 돈을 올려놓으려고 하더군요. 저희를 도와주시겠다고 한 인권 변호사님이 제일 먼저 이 집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집에선 벌써 난리가 났다고 했어요. 기업 이미지부터 청렴의 상징인 회장 얼굴에 먹칠이 간다며 어떻게든 이 사건을 묻으려고 한다고 했어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기에 그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였죠. 그리고 딸로부터 들은 또 한 번의 충격적인 말이 있었는데 결혼 전에 본인들은 돈 따지며 비즈니스적인 결혼은 안 시킨다고 했던 이유도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아무래도 짱짱하고 돈 많은 집안의 여자가 시집을 오면 본인들이 마음대로 갑질을 못하게 되니 힘없고 돈 없는 여자를 며느리 아내로 맞으면 자기네들이 실컷 갑질을 할 수 있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뭐든지 다 돈으로 해결을 하면 되니 무서울 것도 없이 그랬다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곤 더 분노가 커져서 그 여자를 만나러 가기로 한 날 그 여자가 내 딸한테 했던 대로 똑같이 음식물 쓰레기만도 못한 음식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만나기로 한 당일 그 여자는 변호사와 본인의 아들 그리고 험악하게 생긴 경호원까지 옆에 뒀더군요. 뭐가 그렇게 무섭고 두려워서 이런 사람까지 불렀는지 저희 앞에서 기선제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변호사들끼리 서로 합의가 안 돼서 내가 이렇게 직접 만나주는 거예요. 쟤도 결혼 생활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건 알고 계세요? 어딜 가당치도 않는 애가 우리 집안일에 감나라 배나라하고 있는데 내가 그 벌로 그런 음식 준 거라고요. 예, 너도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딸은 그 여자를 쳐다보는 것도 힘들어하며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고 그런 딸을 대신해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댁은 지금 사과할 마음도 전혀 없고 잘못한 것도 없다는 거죠? 이봐요.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린 것 같은데 너 같은 인간한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똑같이 해줘야 정신머리 차리겠지. 너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 그리곤 준비해간 음식물 쓰레기를 그 여자 머리 위로 부으며 인간답게 좀 살라고 입에까지 쳐넣었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로 옆에 있던 경호원도 당황을 했고 사위였던 그 집 아들놈도 가만히만 보고 있는데 그 여자 혼자서 난리가 났고 저보고 이것도 엄연히 폭행이라며 가만히 안 두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판사판으로 갈 때까지 가보자고 하였어요. 누가 더 많이 일나 해보자고 하였죠. 어차피 나는 당신 말대로 학급 인생이니까 잃을 것도 없다고 하였어요. 저는 그날 내 딸이 먹던 밥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잊혀지지가 않았으니까요. 그걸 삼키지를 못해서 꾸역꾸역 넘기는 그 얼굴이 생각나면 밤마다 가슴을 치는데 그깟 벌 받는 거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저를 고소한에 만회했던 그 여자와 그 집안 사람들은 증권가에 이 기업의 찌라시가 돌면서 주가가 연일 하락을 하자 그제서야 맘에도 없는 사과를 하며 이혼해 준다고 했고 위자료까지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주겠다며 빈몸으로 나가라고 했던 인간들이 말이죠. 1년 반 동안 이런 싸움 끝에 그 집안과의 연은 완전히 끊어버렸고 우리 딸 결혼 2년 만에 그 구렁텅이 같은 집에서 꺼내줄 수 있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애써 씩씩한 척 또 괜찮은 척 하고 있는데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쓰려요. 그래도 이제 우리 딸 밥 하나만큼은 내가 따뜻하고 좋은 걸로 차려줄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일을 겪으며 저 또한 또 한 번 반성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어쩌면 제 자신도 딸이 이런 집에 시집을 간다고 했을 때 내심 돈이 좋았나 봐요. 아니라고는 했지만 내 딸이 이런 부잣집에 시집을 가서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했던 마음이 더 컸나 봅니다. 이런 마음을 지금은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가슴에 새기며 살고 있어요. 돈 아무 소용없고 제대로 된 인간을 만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제 고백과도 같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